안녕하세요. 2022년 6월 8일 티묵 모닝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세계은행 총재 1970년 오일 쇼크를 언급했는데요. 동시에 경제 성장률 3분의 1 토막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1970년 오일 쇼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2022년 한 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떨 것인지 매달 항상 전망치를 내놓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에 나온 2022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였습니다. 아직 2022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올 한 해가 어떨 것인지 나타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하는 수치인 전망치이죠. 그런데 2.9% 이게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비교해보자면 지난 2022년 4월에 발표된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였습니다. 즉 3.2%에서 2.9%로 수정된 것이니 마이너스 0.3%포인트로 낮춰진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올 한 해는 경제성장이 더욱 더뎌질 것이라고 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또 그 전보다는 어땠을까요? 2022년 1월에 예상한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4.1%였습니다. 즉 갈수록 2022년은 경제성장률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4.1%에서 2.9%까지 약 1.2%포인트에 가까운 수치가 사라진 것이죠. 1월 이후 약 30%에 달하는 세계 총 생산량 증가분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성장하기는 하지만 그 성장하는 분량이 30%는 처음 예상과 달리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은행 멜페스 총재 입에서 1970년의 오일 쇼크 때와 닮았다고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 1970년 오일 쇼크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요? 1970년 오일 쇼크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으로 불리는 4차 중동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결과적으로 자원 전쟁으로 번졌는데요. 간단히 말해 원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아랍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원유 생산을 줄이기도 하는 등 원유 가격을 상승시켰죠. 결과적으로 다음 해인 1974년 10%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닥쳤고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도래합니다. 당시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24.8%에 달했다고 하죠. 이때 1976년은 넘어서야 경제가 진정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후 1978년에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1979년에 이번에는 이란이 석유 수출을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1979년에 시작되죠. 또 원유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해요. 이때 1979년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11%까지 치솟았죠. 동시에 폴 볼커 페드 의장이 같은 해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중앙은행에서 볼커라고 하면 바로 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물가 상승과 싸웠냐면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11%였는데 1981년까지 2년 동안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려버립니다. 8%포인트 가까이를 기준금리를 올린 거예요. 왜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은 1982년까지 다시 정상 수준인 4%대로 내려올 수가 있었죠. 물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게 하며 세계적으로 1980년에 빠르게 물가 안정을 이뤄냅니다. 1973년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1970년대로부터 두 차례 겪었던 일은 각각 국제 분쟁으로부터 모두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을 일으켰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심해지기 시작한 물가 상승과 닮을 꼴이라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두 번의 오일 쇼크 경험을 통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려면 2차 오일 쇼크 당시처럼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에 엄정하게 대응했을 때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에 좋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따라서 당분간 물가 상승 수치가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웬간히 좋아지지 않고는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싶겠지만요. 정리하자면 과도한 물가 상승과 단호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됐던 오일 쇼크 언급이 있었고 역시 핵심은 물가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0일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도 함께 알아가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